수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 권유와 투자 권유 사례 분석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투자 권유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각종 의무 이런 것들을 지켜서 체계에 맞게 투자 권유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권유 사례 분석입니다. 근데 투자 권유 사례 분석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재무 설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분석. 자,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재정적인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재무 설계다. 이 말은 어떻게 용어의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좀 잘 안 닿을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걸로 저축도 할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또 은퇴를 하면 노후에 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재무 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각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적절한 재정 정보를 보고 계획에 따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만드는 걸 다 우리가 재무 설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재무 설계는 한마디로 계획입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설계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집을 짓거나 할 때도 미리 그 설계도 같은 거 그려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무관리도 모든 재무관리 의사결정의 지침을 마련해주는 재무설계. 이 설계, 개자가 플랜입니다. 플랜. 이거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재무설계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다. 요거 문장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재무설계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는 일시적으로 하거나 또는 단기에 걸쳐서만 세우는 계획은 아니고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격증은요 단기에 하는 겁니다. 그거 평생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딸라고 올해도 했다 내년에 안 돼요. 어쨌든 재무설계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겁니다. 재무설계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을 필요합니다. 재무설계 하라고 그랬더니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설계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 많이 변형돼서 나오죠. 재무적인 어려움은 소득 증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아닙니다. 항상 체계적인 접근. 여러분 소득이 한번 늘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그 소득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쳐가지고 재무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득 많다? 그게 재무 문제 해결한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재무 설계. 여기서 재무 설계는 이제 기업의 재무 설계 아니고 당연히 우리 개인들, 가게입니다. 가게. 개인 재무 설계할 또는 재무 설계 전문가는 왜 필요하냐? 재무 설계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 자기가 바라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양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에 걸쳐서 소비의 만족을 극대화. 이거 소비입니다. 소비. 평생 소비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환경도 재무 설계가 필요하게끔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먼저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라는 생활 양식을 달성하려면 현재 소득이 작더라도 가계의 재무 상황을 통제하여 현재와 미래의 소득, 자산, 재무 자원을 증대시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바라는 생활 양식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집은 없어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나는 내 집보다는 좀 더 세를 들어가더라도 좀 넓은 집, 좀 화려하고 좋은 집 이런 데 살고 싶은 사람. 나는 아무리 비싼 집, 강남의 집보다는 전원에서 살고 싶은 사람. 사람마다 다 바라는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록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소득이 없으면은 바라는 생활 양식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재무설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작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가면서 미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얼만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지금 소득 잘 보존하고 이래서 재무설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요거는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재무설계 필요한 거 생애 저축 만족 극대화 아닙니다. 소비 만족의 극대화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생 동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다가 갑니다. 쓰다가. 그런데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 소득은 근데 태어나서부터 평생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소득 없잖아요. 물론 뭐 일부 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바하는 건 소득이지만 그건 뭐 거의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계의 소득은 생애 주기 전 기간 동안 소비 지출을 감당할 만큼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비는 평생 하는데 소득은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하는 기간이 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비를 감당할 만큼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본다면 일생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본다면 일반적으로 중년기 때 소득이 가장 많다는 얘기야. 중년기 때 가장 많고 신혼기에는 소득이 적고 노년기에는 소득 활동이 또 적잖아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중년기에 가장 많아. 그럼 쓰는 건 평생 동안 쓰는데 소득은 이렇게 편차가 심해.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쓰는 걸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년기의 소득을 신혼기나 노년기로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걸 이전한다고 그래. 이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가장 높은 중년기로부터 소득이 적은 신혼기나 노년기로 이 중년기에 남아도록 한 소득을 이전시키면 경제적으로 효용이, 즉 소비를 통한 효용이 굉장히 증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년기에 가계수도 늘 때를 대비해서 신혼기에는 주로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소득 늘 때 갚으면 되는 거고, 노년기에는 중년기 때 많이 번 걸 열심히 저축해놔서 노년기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이에요. 그래서 중년기에 가계소득을